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십시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쓰러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징후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배신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경고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바쁜 심장병동에서 일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 가족들이 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당뇨 합병증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3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트의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절벽 끝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조부모님들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 중 일부가 불편해 하더라도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약물로가 아닙니다. 복잡한 시술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거의 믿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보십시오. 손이 저리십니까? 가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저려서 잠에서 깨십니까? 빨리 일어날 때 어지러우십니까? 예전보다, 특히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조용히 신경과 혈관과 장기를 파괴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높은 혈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은 여러분 몸속의 시한폭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혈관 내부에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장에 상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망막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부분은 괜찮다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정상이라고 느끼십니다. 어느 날 아침까지는요,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요, 심장내과 전문의인 저에게, 더 잘 알았어야 했던 사람에게요.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공복 혈당이 142로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는 7.12였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결과를 바라보며 수백 명의 환자들 얼굴에서 봤던 것과 같은 충격과 부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적당히 잘 먹었습니다. 심하게 과체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흑백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즉시 약물을 제안했습니다. 메트포르민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인슐린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했습니다. 약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용량에 의존하게 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제가 치료한 3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91세입니다. 40년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였고 여전히 도움 없이 매일 5km를 걷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이고 대사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은퇴하기 전에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심장내과를 진료했습니다. 오늘 많은 의사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3년 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박 씨라는 58세 여성이 제 바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당뇨병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순간 앉아 있다가 다음 순간 바닥에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너무 갑자기 떨어져서 뇌가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소생시켰지만 그녀가 제게 한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약물 때문에 매일매일 천천히 죽어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공복 혈당이 132였습니다. 의사는 저를 메트포르민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치료해온 환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질병이 조용히 진행되어 신장, 눈, 신경, 심장을 파괴하는 동안 증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때 어지러우십니까? 잠에서 깰 때 발이 저리거나 무감각합니까?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봐야 합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 약은 췌장을 고치지 않습니다. 지친 췌장을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죽어가는 말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말은 쓰러집니다. 그때 평생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제가 당신의 췌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문제는 당신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요. 박 여사님이 쓰러진 후 저는 전통의학이 무시하는 무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란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익힌 계란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생계란입니다. 생계란 안에는 인지질과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계란을 익히면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할 수 있는 바로 그 물질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생계란은 위험하다. 살모넬라균, 식중독.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의 계란 안전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저는 올바르게 준비된 생계란을 3년간 섭취해 왔습니다.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지도했습니다. 단 한 건의 질병 사례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계란을 깨서 마시면 안 됩니다. 준비 방법과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위산 수치는 하루 종일 변합니다. 당신의 인슐린 민감도는 정확한 리듬을 따릅니다. 매일 아침 60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당신의 몸은 이 계란 단백질을 최대한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효과의 30%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30분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신 후 30분 뒤에 계란 혼합물을 준비했습니다. 40일 안에 제 공복 혈당이 94로 떨어졌습니다. 90일 안에 당화혈색소가 7.4에서 5.6로 내려갔습니다. 제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약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강남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71세 최 씨는 6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아왔습니다. 그의 발은 너무 저려서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딸이 휠체어에 태워 그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설명할 3가지 다른 추가 사항과 함께 계란 요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5개월 후 그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슐린 투여량은 70% 감소했습니다. 그의 신경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이해하길 원하지 않는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문이 있습니다. 당뇨병에서는 이 문들이 녹슬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생계란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사슬이 그 녹슨 경첩에 기름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온전한 상태로 세포에 도달할 때만 그렇습니다. 익히면 구조가 파괴됩니다.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위산이 흡수되기 전에 파괴합니다. 이제 이 계란 요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병에 갇혀있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니까요. 제가 1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방법을 발견했을 때 저는 강남에서 온 68세의 박 여사님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240이었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임신했는데 손주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며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췌장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세포염증으로 인슐린 수용체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새벽에 가장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며 매일 조금씩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췌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10년이나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았더라도 베타세포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만드는 인슐린이 세포를 열 수 없는 이유는 수용체 부위가 만성염증과 아미노산 흡수 불량으로 인한 단백질 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준비된 생계란에는 이 막을 녹이는 류신, 시스테인, 알부민의 특정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섭취할 때만 그렇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이 계란 혼합물을 마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해 뜨기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한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것은 계절에 따라 새벽 5시에서 5시 30분 사이를 의미합니다. 왜냐고요? 이때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이른 아침 시간에 공격적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생계란의 특정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코르티솔 반응을 차단하고 하루 종일 인슐린 민감도를 재설정합니다. 준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한 계란 2개가 필요합니다.
7일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유리잔에 계란을 깨 넣으세요. 정확히 100ml에 미지근한 물을 넣으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온도는 청화 같아야 합니다. 약 37도입니다. 천일염 한 꼬집을 넣으세요. 20초간 부드럽게 저으세요. 1분 안에 완전히 마시세요. 설탕을 넣지 마세요. 꿀을 넣지 마세요. 우유를 넣지 마세요. 이것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단백질 구조를 파괴합니다. 계란은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익히면 알부민이 변성되고 대사제설정을 유발하는 유신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신 후에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9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15분간 천천히 걸으세요. 빠른 운동이 아닙니다. 달리기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걸음입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이 순환하여 근육 조직 전체에 막힌 수용체 부위에 부착될 수 있게 해줍니다. 박 여사님은 이 요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공복 혈당은 240에서 112로 떨어졌습니다. 강남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믿으세요. 60일 후에 그는 그녀의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침을 너무 일찍 먹거나 달걀 전에 커피를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 대신 찬물을 사용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작은 세부사항 하나를 바꿔서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방법의 두 번째 부분은 3시간 후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정확히 60g의 단백질과 단순 탄수화물은 전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두부, 찐 생선 또는 삶은 닭가슴살을 의미합니다. 밥은 안 됩니다. 빵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아침에는 안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수용체가 재설정되려고 할 때 정확히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여러분이 내일 건강하게 일어날지 아니면 혈당이 통제 불능 상태로 응급실에 가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달걀 방법이 효과가 있는 정확한 과학이고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체는 우리가 대사창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작동합니다.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간이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여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이것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한 입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30에서 50포인트까지 뛸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당뇨병 응급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개입할 황금 시간입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에 제대로 준비된 날달걀을 섭취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달걀 흰제는 오보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인슐린을 모방하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세포막에 동일한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리된 단백질은 모양이 변합니다. 열은 오보트랜스페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게 하는 정확한 3차원 구조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스크램블 에그를 먹는 것이 당뇨병에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영양사들의 모든 아침 식사 권장 사항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또 다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입니다. 이 화합물은 췌장 베타 세포에 손상된 막을 복구합니다. 이것들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세포들이 염증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은 수리팀처럼 작용하여 세포벽을 재건함으로 췌장이 다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시스템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직접 흡수할 수 있을 때 빈속에 전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박순자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공복 혈당이 230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는 시장까지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실온에 날달걀 하나를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다른 음식이나 약을 먹기 30분 전에 섭취하게 했습니다.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 120이 되었습니다. 90일 후 3가지 약 중 2가지를 끊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시력이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화학이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감귤류 주스와 함께 달걀을 먹지 마세요. 오렌지 주스나 레몬물에 아스코르브산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쓸모없게 만듭니다. 섭취 전에 절대 소금을 넣지 마세요. 나트륨은 위벽을 통한 최적 흡수에 필요한 삼투압 균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달걀을 먹고 1시간 이내에 절대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찬 온도는 위장에서 단백질이 응고되어 몸이 처리할 수 없는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준비 방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실온이어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것이면 안 됩니다. 차가운 달걀은 위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최대 40%까지 늦춥니다. 깨끗한 유리잔에 달걀을 깨뜨리세요. 휘젓거나 섞지 마세요. 부드러운 동작으로 한 번에 통째로 삼키세요. 정확히 100ml의 미지근한 물을 따라 마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달걀이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 즉시 흡수되기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은 예외 없이 매일 따라야 합니다. 몸은 수년간의 대사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3일만 빠뜨려도 진행 상황이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 환자 300명 이상의 당뇨병을 역전시킨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아무 달걀이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방법과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아무 결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하면 첫 달 안에 공복 혈당이 30에서 40포인트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날달걀 2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1개가 아닙니다. 3개가 아닙니다. 정확히 2개입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췌장이 스스로 복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 삿을 약 12g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잔에 달걀을 깨뜨려 마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은 약 40%의 흡수만 제공합니다. 위산이 마법이 일어나는 소장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의 생리활성 화합물을 파괴할 것입니다. 대신 날달걀 2개를 정확히 100ml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섞어야 합니다. 온도는 미지근해야 하며 섭씨
37도에서 40도 정도여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은 안 됩니다. 단백질을 익힐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청화 같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야 계란 단백질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인슐린 수용체 결합에 필수적입니다. 천연 해염을 아주 조금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 말고요. 해염에는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는 대사 과정에 보조 인자 역할을 하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정확히 20초 동안 섞어서 완전히 부드럽고 약간 거품이 생길 때까지 만드세요.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혼합물을 완전히 빈속에 마신 다음 정확히 45분을 기다린 후에 다른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 45분 동안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차도 마시지 마세요. 과일도 먹지 마세요. 목이 마르면 물만 드세요. 왜 45분일까요? 이 시간이 바로 계란 단백질이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인슐린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단백질이 이미 대사되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45분 후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적절한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현미, 통곡물빵 또는 고구마가 좋습니다. 이러한 조합이 세포와 인슐린 사이의 소통을 회복시킵니다. 계란 단백질이 수용체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 느린 탄수화물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1세 박 씨가 공복 혈당이 206호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8년 동안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곧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이 계란 요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요. 양도 바꾸지 말고요. 30일 후 그의 공복 혈당은 168로 떨어졌습니다. 60일 후에는 132였습니다. 90일 후에는 100포 밤 되었고 담당 의사가 3가지 약 중 2가지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과를 가속화시킨 추가 조치를 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의 삶은 계란 하나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아미노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오후 혈당 급상승을 예방했습니다. 계란은 신선해야 합니다. 날짜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10일이 지난 계란은 이러한 화합물의 효능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까지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요. 현재 루틴을 끝낼 때가 아니라요. 내일입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제 자신의 생명과 3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10년, 15년, 심지어 20년 동안 당뇨병을 알아온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린 정확한 계란 준비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계란을 익히지 마세요. 섭씨 90도 이상의 열을 가하는 순간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게 됩니다. 저는 7년 전 제 부엌에서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익힌 계란 혼합물을 마셨지만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회진에 늦어서 생계란 2개를 실온의 물에 그냥 깨뜨려 넣고 드지 않고 마셨습니다. 3시간 이내에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40포인트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측정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 계란 2개가 필요합니다. 일반 계란에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잔류 항생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실온의 정제수 정확히 200ml가 들어있는 유리잔에 계란을 깨뜨려 넣으세요. 냉장고의 찬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찬물은 단백질을 뭉치게 만들어 흡수율을 거의 60% 감소시킵니다. 해염을 조금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니라 해염입니다. 해염의 미네랄 성분이 소화기관의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켜 계란 단백질을 구성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혼합물을 정확히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으세요. 계란 흰자가 물에 완전히 분산되어 흐린 모양이 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일어나자마자 입에 다른 것을 넣기 전에 즉시 마셔야 합니다. 양치질 후가 아닙니다. 아침 약 복용 후가 아닙니다. 혀에 닿는 첫 번째 것이어야 합니다.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면 중 8시간의 공복 후에 장내벽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의 작은 손가락 같은 돌기인 육모가 완전히 펴져서 영양분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계란 단백질이 이 상태에서 체내로 들어가면 정상적인 소화를 우회하여 12초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단백질들은 인슐린 생성을 담당하는 췌장 베타세포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 베타세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란 흰자의 알부민과 글로불린 단백질의 특정 조합이 수리팀처럼 작용합니다. 순영 안의 고혈당으로 손상된 인슐린 수용체를 문자 그대로 재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뇨병이 세포벽에 구멍을 냈습니다. 이 계란 단백질들이 그 구멍을 메워서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 혼합물을 마시고 즉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정확히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45분 동안 계란 단백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수리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포도당으로 시스템을 범람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여전히 최대 압력으로 흐르고 있는 동안 파이프를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공복 혈당이 입 3시이었습니다. 그분은 6년 동안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째 공복 혈당이 180그로 떨어졌습니다. 8주째는 120이 되었습니다. 90일 후 95로 완전히 정상이 되었고 3가지 약 중 2가지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예외 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대사 손상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신다면 췌장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제 생명과 3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실수 하나만 해도 효과가 7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계란 방법은 반드시 공복에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해야 합니다. 2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생리활성 단백질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인슐린 수용체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계란 2개를 준비하세요. 냉장고에 2주 동안 있던 계란이 아닙니다.
신선한 계란, 이상적으로는 3일 이내에 구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유리컵에 계란을 깨뜨리세요. 정확히 100ml에 미지근한 물을 넣으세요. 물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섬세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제 천일염을 작은 꼬집 하나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흡수를 향상시키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10초 동안 부드럽게 저으세요. 스크램블 에그 만들듯이 세게 휘젓지 마세요. 부드럽게 저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구조가 보존됩니다. 이 혼합물을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5초 만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이 준비할 수 있고 위벽과의 접촉 시간이 최대화됩니다. 마신 후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계세요. 즉시 움직이거나 집안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30분 후 평소 아침 식사를 하세요. 하지만 아침 식사에서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흰쌀밥을 모두 없애세요. 현미나 보리반 공기로 바꾸세요. 발효 채소를 최소 한 가지 추가하세요. 한국 김치가 훌륭하지만 설탕이 첨가된 상업용이 아닌 자연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계란을 익혀서 먹어도 되나요? 이 특정 방법에서는 안 됩니다. 요리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은 날계란에서만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익힌 계란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효과를 본 적이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71세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230이었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언니가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장님, 딸에게 짐이 될 수는 없어요. 희망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정확히 이 계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외 없이 2주 안에 공복 혈당이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60이었습니다. 3개월 후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4.8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가 차이를 만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계란을 마시고 나머지 하루 동안 나쁜 식습관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린 3가지 추가 변화를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할 수 있는 완전한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 점심과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셨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입니다. 셋째, 식단에서 모든 과일 주스를 없애셨습니다. 생과일만 하루에 한 번 이하로만 드셨습니다. 이러한 보완적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계란 방법은 효과가 있지만 하루 전체 루틴이 췌장 회복을 지원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란은 기초를 재건하고 있지만 벽을 계속 손상시키면 집은 여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이 지침을 적어두세요. 중단하지 말고 90일 동안 정확히 따르세요. 이제 저와 제 300명의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실제 임상진료에서 당뇨병을 역전시킨 정확한 방법입니다. 첫째, 준비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농장에서 갓 생산한 계란을 사용해야 하며 낳은 지 3일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발견한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72시간 후부터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역 농장에서 구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가장 신선한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유리컵에 계란 2개를 깨뜨리세요. 정확히 100ml에 미지근한 물을 넣으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이 특정 온도 범위는 단백질 변성을 방지하면서 흡수를 최대화합니다. 15초 동안 부드럽게 섞으세요. 싸게 섞거나 블렌더를 사용하면 분자 구조가 파괴됩니다. 둘째, 타이밍이 황금 시간입니다.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20분이 아닙니다. 40분이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대가 췌장의 베타세포가 계란 혼합물의 신호단백질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혈당 측정기로 여러 시간대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30분이 다른 시간대보다 40%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셋째, 그 30분 동안 반드시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계셔야 합니다. 눕지 마세요. 격렬한 운동도 하지 마세요.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법이 일어나는 소장에서 최적의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직접 치료를 받을 때는 계란 혼합물을 마시고 아침 식사 전까지 정확히 30분 동안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넷째, 90일 동안 아침 식사에 정제 탄수화물을 전혀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도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췌장이 회복되고 있는데 가공된 설탕이 들어가면 3일간의 진전이 즉시 물거품이 됩니다. 채소,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드세요. 생선구이, 찐채소, 현미소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14일 안에 개선을 보실 겁니다. 제 수치는 단 2주 만에 192에서 147로 떨어졌습니다. 90일째에는 113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약도 안 먹고요. 강남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258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년 동안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절단할까봐 무척 두려워하셨죠.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0일 후 혈당이 118이 됐습니다. 90일 후에는 106이었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신경 기능이 돌아오고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어요. 손주들이 손을 잡을 때 다시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한 대사과학입니다. 하지만 귀에 깊게 들으세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3일 마시고 4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재프로그래밍 되려면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몸에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보조적인 변화들도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췌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대부분의 회복을 합니다. 하루에 물 8잔을 마셔서 과도한 포도당을 배출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 20분 걷기를 하세요. 식사 전이 아니라요. 이 저녁 산책은 밤사이 혈당 급증을 최대 30%까지 줄여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요. 다음 달이 아니라요. 내일이요. 오늘 나가서 가장 신선한 계란을 구하세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알람을 맞추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하게 계란 혼합물을 준비하세요.
마시세요. 걸으세요. 3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정제 탄수화물이 없는 깨끗한 아침을 드세요. 예외 없이 90일 동안 이렇게 하세요. 수치를 기록하세요. 방법을 존중하면 몸이 반응할 것입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약속하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자신과 건강하고 튼튼한 당신이 필요한 가족에게요.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들을 투석과 절단에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뇨병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사 건강을 되찾으세요. 저는 63세에 했습니다. 제 환자들은 70대, 80대에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선생님의 계란 요법을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 아침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말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당뇨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